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이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4강입니다. 네, 교재는 핵교기 교재로서 교재 구입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고 계시죠? 영상 들으면서 복습 꼭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론 강의 들으시고 이 기출 강의 연속에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습까지 하면 매우 효과적이죠? 네, 매도인 담보책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먼저 권리하자와 물권하자가 있는데 시험은 권리하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권리하자에서 총 5개가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행사, 경매가 나왔죠. 실행, 행사, 경매 같은 말이죠. 다음 소량부족 일부 멸실, 제한물권이 있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뭐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총 5개가 있는데 원래 매도인 담보책임은 하자를 모른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예외적으로 여기 악이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즉 선의 악이 모두 인정되는 거죠. 그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이 실행 행사 경매에 나왔다. 사안이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악, 전에 일감, 실손해.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이 없고 손해만 얻었어요. 그래서 악소리 나죠? 악, 전에 일감, 실손해.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선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개는 4번, 5번은 암기법이죠. 여기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나오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행사기한은 선의는 모르니까 뭘 알아야 행사하겠죠. 선의 안날 1년 행사하고 악의는 알았다죠. 안날이 계약일이라 계약일부터 1년 행사입니다. 그 다음 물건하자는 선의 무과실 매수인에게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이면서 무과실 매수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매로 있는데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 하자에만 담보 책임이 인정됩니다. 기간도 선의 안날 6개월 짧아요. 그 다음 자 법령상 제한이나 장애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이걸 권리하자라 부를까 물건하자라 부를까 판단하다가 물건하자 즉 목조물 하자로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시면 물건이나 목조물 미음 다음에 비읍 법률 비읍 그래서 미음 비읍 법률상 제한 장애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하자 같은 말이 목조물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음 비읍 기억해주시고 여기 위에 악, 전해, 일감, 실손에 꼭 외우세요. 나머지는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는데 이게 매도인 담보 책임인지 알았다면 매도인 담보 책임은 악의도 가능한 게 악, 전해, 일감, 실손인데 정답은 거의 이겁니다. 저당권의 실행, 행사, 경매 나왔다.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이 나오면 저당권 행사, 실행이 있는가 빨리 찾아요.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도 갑이 1만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했다. 옳은 겁니까? 이게 담보 책임인지 알았다면 자, 저당권 행사 실행 보여요? 앞부분에 저당권 행사 실행 보입니까? 이 5번에 보이잖아, 5번.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실행으로 우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상상 매도인 담보 책임 나오면 저당권 행사 실행 경매를 찾으세요. 1번부터 풀어요. 1번 토지 전부가 평소이고 타인 권리죠. 전부.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전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전해 해지할 수 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평소이고 일부가 타인 권리네요.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전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매실돼서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죠.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여기 위에 전해일감 실손해 없죠. 선의만 가능해요. 여기는 악이 을도 뭐뭐뭐 할 수 있다 들렸죠. 4번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이게 제한물권이죠. 뭐 임차권, 지상권,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도 위 양기법 전해일감 실손이 없죠. 그럼 선의만 가능해요. 여기도 악이 을도 뭐뭐뭐 할 수 있다 들렸습니다. 암기법 그대로 그러면 됩니다. 자, 이번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겁니까? 그러면 또 전해일감 실손해에서 실행, 행사 실행, 저당권 행사 실행 경매에 있는 거 찾아봐요. 보입니까? 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 보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그래서 저당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전해일감 실손해 실행 행사 이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이전할 수 없을 때 전해에 악의 매수인도 전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자 이행이익이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인정되고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무효일 때 실내이익이 원칙이고 유효일 때는 이행할 수 있으니까 이행이익이 원칙이고 이제 아까 위의 암기법에서 악의 매수인에게 전해일감 실손에 인정되죠. 나머지는 다 선입니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여기 없으니까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 이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인정되니까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이 원칙입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제한물권이죠. 설정되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해지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지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굳이 4번까지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몰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자, 아라비아 숫자 보여요? 아라비아 숫자 1년 보이죠? 선이 중간에 안날이죠. 선이 안날 1년. 계약한 날이 아니라 선이 안날 1년. 따로 외우시라 했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 예를 들어 180평 써보시고 180평이 계약은 200평이었어요. 200평. 200평에 미치지 못한 20평이 모자라죠? 자,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건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죠.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암기법 전해일감 실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선의만 가능하다. 1번 선의죠.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지금 200평을 매매했는데 실제는 20평이 모자라니까 20평 대금 감액해야겠죠? 할 수 있다. 이번 악이 나왔는데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없다 무조건 맞아요. 3번은 아라비아 숫자 보입니까? 1년 보이죠? 그러면 선이 안날 1년. 여기 선이만 가능하니까 선이 안날 1년. 4번 미달 부분이 20평이 미달하죠. 이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 일기로 계약 적을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계약 적을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인정되는데 이 계약은 유효거든요. 유효니까 무효일 때 나오는 계약 적을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5번 잔존한 부분이 180평,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즉 매수인은 꼭 200평이 필요하고 180평은 필요 없어요. 그럼 선이 맞죠? 선이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수량 지정 매매 목적물 일부가 매실된 경우 매도인 담보 책임 틀린 겁니다. 미과 암기법 전해일감 실손이 없으니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인은 할 수 없죠.
틀린 겁니다. 1번 수량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200평인데 평당 뭐 100만원, 평당 100만원, 200평이라 2억 이런 식으로 정한 걸 말합니다. 자, 2번은 정답이죠. 악이 나왔는데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선임할 수 있죠. 3번 선임의 수위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감액 청구해야겠죠. 4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임의 수위는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아라비아 숫자 보입니까? 아라비아 숫자 1년 보이죠? 그럼 앞에 안날이고 앞에 선이 안날 1년 맞아요. 그래서 선이 안날 1년입니다. 안날이죠? 계약안날 X. 5번입니다.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그러면 전에 일감 실손 외웠죠. 기억 전에 전부 나오고 뒤에 해제, 니은 일부 나오고 감액 청구, 디귿 실행 나오고 실손해 해제 나오네요. 장기법 그대로 내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 리을은 목적물의 설정 지상권 나오면 제한물권이라 여기는 선의만 가능하고 악의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대학 교수 출제자가 제 유튜브에서 제 암기법 봤나 봐서 재미있어서 한번 그대로 낸 것 같아요. 제 유튜브는 출제위원급 대학 교수도 참고해 보고 있습니다. 범학계가 내 말이에요. 제 유튜브는. 자, 6번은 자, 문제가 가불병 사례가 나왔죠. 자, 사례가 엄청 기네요. 그러면 문제 안 읽고 밑에 1, 2, 3, 4, 5 지문 읽으면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옳은 거죠.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매매 목조물 하자 맞았네요. 아까 미음 비읍 목조물 미음 물건 미음 법령상 비읍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례 문제가 길죠. 그러면 그냥 선택지 읽으면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다 풀었죠?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밑에 1, 2, 3, 4, 5 지문하고 문제는 겹치겠죠? 겹칩니다. 그래서 밑에 1, 2, 3, 4, 5 읽다 보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번도 풀어볼까요?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한지 여부는 언제나 목조물 인도가 아니고 뭐든지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시에 토지 하자가 있는가 판단하겠죠. 한번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지는 물건하자죠. 물건하자.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다면 을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문제 보고 담보 책임인지 정확히 알았잖아요. 이게 1번에서 예상했지만 자, 담보 책임 모를 수 있는가? 토지는 물건하자고 물건하자는 선임 무과실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고 여기 알았죠. 악이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이 토지 오염 물건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아랍의 숫자 1년이 틀렸죠. 선이 안날 6개월이죠. 물건하자 6개월. 정답 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이 물건하자고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토지 오염도 물건하자죠. 그래서 물건하자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7번 불특정물이네요.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된 겁니다. 기업 계약 해제 인정되고 니은 손해배상 기본 인정되죠. 리을 완전물 급부 가능합니다. 불특정물이니까 예를 들어 삼성 에어컨 A 모델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똑같은 게 공장에 수만 대 있죠. 그럼 하자가 있으면 리을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 가져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금 감액 청구는 규정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환매로 들어갑니다.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해야 되고 주계약, 매매가
효력이 상실하면 종대행계약, 환매특약도 상실됩니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매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몇 년? 5년이 되고 한 번 기간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합니다. 부동산 5년이죠. 5년? 자, 환자 써봐요. 환자. 눈 크게 뜨시고 환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중간에 뭐예요? 5. 우린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니까 부동산은 몇 년? 5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약정을 하면 5년입니다. 다음 4번. 환매 등기하면 공시가 되니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형례 생기죠. 그 환매 등기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돼요. 환매 특약도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환매 등기도 매매 등기, 즉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됩니다. 그다음 환매 등기 대소도 제3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돈 받으면 등기 넘겨야겠죠. 환매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환매 등기 되더라도 제3자 병에게 매매했다면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3억의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 마쳤습니다. 환매 문제죠? 틀린 겁니다. 1번.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절대 읽지 말아야 했습니다. 갑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과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토지 환매할 수 있습니다. 2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부동산이라 5년 맞았죠? 3번. 환매 등기는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4번. 만일 갑 환매 등기 후, 등기했네요. 등기 후. 그럼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을이 병한테 받았으면 병이 돈 주면 을은 소유권 넘겨야 합니다. 넘겨야 돼요. 넘겼죠? 근데 이제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병은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다음 일이에요. 일단 병에게 팔았으면 환매 등기 돼 있더라도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5번은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읽어만 볼게요.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X토지에 대한 토지에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며 X토지 소유권 등기 마치면 저당권을 소멸하겠죠. 아까 4번에서 병에게 소유권 등기했는데 환매권 행사하면 병 소유권도 뺏긴다 그랬죠. 그럼 5번에서 저당권은 당연히 뺏기겠죠. 소멸합니다. 이번 환매 설명 틀린 겁니까? 이번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되고 이번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서 효력이 상실했죠. 주된 계약이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X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라 5년이죠. 5번은 이제 33회 시험 처음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 기간 써보세요. 3년. 환매기 몇 년이에요? 만약에 환매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여러분 3년 내에 뭘 해야 되죠? 3년 내에 여기 환매권 행사하는 거죠. 다시 환매 기간을 3년 써보세요. 3년 정했죠. 그럼 3년 이내에 무엇을 해야 돼요? 환매권 행사만 하면 됩니다. 이게 끝났어요. 그럼 환매권 행사했죠. 그럼 이제 소유권 뺏어올 권리, 이 소유권 뺏어올 권리는 이게 발생한 때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게 발생한 때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환매기간, 그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매기간 내에 무엇을 행사해야 돼요? 여기 환매권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럼 3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했죠. 그럼 여기까지 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이게 발생한 때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환매기간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환매기간 3년이에요. 그럼 3년 내에
환매권 행사했어요. 이때 행사했죠? 이때부터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항권은 이때부터 별도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환매 설명 틀린 겁니까? 자, 1번이 정말 환장하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환매권 양도 중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환매권 재산권이고 양도는 둘이 합의한 거라 합의는 법률행위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알아놓고 1번에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에 존속된 권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 정말 틀리면 안 됩니다. 황당하죠? 중개사법은 맞히고 민법은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민정기 지팡이 민법과 중개사법 기말생각 이런 데 하고 있잖아요. 이번 매매계약이 모여면 종된계약 환매도 모여입니다. 3번 환매기한을 정하면 절대 연장하지 못한다.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거죠. 5번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합니다. 이제 교환계약 보겠습니다. 교환은 매매와 똑같죠. 차이점은 딱 하나. 매매는 금전을 받고 교환은 금전이 아닙니다. 그것 빼고 똑같다. 이렇게 교환이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으면 똑같습니다. 매매계약 설명 옳은 걸 물어본 겁니다. 매매. 1번 블락이 쌓유 유상 쌍무 맞아요. 니은 일방이 금전 보충지급을 약정할 때 그 금전이니까 매매대금 매매죠. 매매로 바꿔요. 매매대금 규정 주정한다 맞고 다른 약정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조물 하자에 담보책임 부담하죠. 매매는 담보책임 부담합니다. 자, 리을은 제일 끝에 객관식 항상 지문이 길면 끝부분을 확인하라 그랬죠. 자,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인가 물어봤는데 여기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여기서 불법적 간섭이 기망, 사기를 말하죠. 시가를 묵배해도 사기, 기망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교재는 1차 교재 2개 있어요. 초초요약집 한 권에 개로운 민법 포함되어 있고 지금 하는 기출문제집에도 개로운 민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권이면 충분히 1차 기할 수 있어요. 두 권만 계속 반복하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주세요.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